네, 그럼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접근 제어 지시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그 프라이빗에 대해서만 그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접근 제어 지시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쫙 넘어가겠습니다. 그 책의 순서와 상관없이 뒤로 얘네들을 뭐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일단 뒤로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접근 제어 지시자의 관계라고 해서 총 4개의 접근 제어 지시자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좀 보자라는 거죠. 뭐 실제로 코드상에서 우리가 봐야만 이해가 가능하겠지만 일단 그냥 간단히 눈으로 좀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2개의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예, 지금 제가 사람으로 그렸습니다. 근데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도 관계가 있죠. 뭐 예를 들어 이 둘은 뭐 친구 관계다. 아니면 뭐 같이 뭐 학원을 다니는 관계다. 아니면 뭐 사촌 관계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완전 남남이다. 뭐 이렇게 어쨌든 관계를 따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클래스들도 2개의 클래스가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관계를 따질 수가 있어요. 클래스 내부냐? 이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관계가 아니고 이제 위치적인 성격인 거고 동일 패키지로 묶여 있느냐? 상속 관계로 연결된 관계냐 아니면 아무 관계가 없느냐 이렇게 나뉘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동일 패키지 개념은 여러분들 아시죠? A 예를 들어 클래스와 B 클래스가 동일 패키지로 선언이 되면 얘네들은 같은 패키지로 묶여진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속은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뭐 A 클래스가 B를 상속한다거나 아니면 뭐 B 클래스가 A를 상속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상속의 관계로 얘네들이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속의 관계가 있고요. 자, 다행히도 클래스들의 관계는 간단합니다. 동일 패키지 아니야. 상속 관계 아니야. 그러면 그냥 다 이외 영역, 남남입니다. 이외 영역. 제가 여기다가 이제 책에다가 남남이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강의에서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남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동일 패키지도 아니고 상속도 아니면 그냥 다 남남이라는 거예요. 즉 뭐 이외 영역이라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뭐 여기서 이외라는 것은 얘도 아닌 나머지다라고 하니까 나머지가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면 다 남남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관계가 더 많은 것이 아니죠.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다 3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관계가 좀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얘네들을 보기가 편해졌습니다. 사실 이 접근 제어 지시자는 접근을 허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접근을 어디까지 축소시켜 놓을 것이냐. 자, 프라이빗이 제일 많이 제한을 하죠. 반면에 퍼블릭은 제한을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부동으로 표시를 해보면 퍼블릭, 프라이빗 그 사이에 디폴트라는 것과 프로텍티드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퍼블릭과 프라이빗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프라이빗을 아시니까 퍼블릭도 얘기하기가 쉽죠.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접근 제어를 아예 안 합니다.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프라이빗은 예를 들어서 멤버가 선언된 클래스 내에서만 정확히 얘기하면 클래스 내에 정의된 메소드에서만 접근을 허용하는 그러한 키워드죠. 그럼 디폴트와 프로텍티드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바로 이 차이가 있습니다. 디폴트와 프로텍티드는 둘 다 동일 패키지 관계에 있을 때 접근을 허용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그냥 허용하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드를 통해서 보자고요.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자, 근데 프로텍티드는 디폴트보다 플러스 알파 하나 더 관계가 있는 게 상속 관계에 있는 클래스들 사이에서의 어떤 접근도 허용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인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플러스 알파가 상속 관계에 놓여져 있을 때 제공된다. 상속 관계에 있는 클래스들 간의 접근도 허용한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다시 돌아가가지고 제가 예제를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시다가 접근 제어 지시자 선언하실 때 가장 많이 참조하시게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이건 사실 그냥 이제 형식적인 거고 뭐 더 크고 작다 이거보다는 어디가 되네 안 되네 이게 더 사실 그 유용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클래스들을 설계하실 때 선언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잘 익숙지 않기 때문에 뭐 디폴트가 상속받은 클래스로 허용을 했던가 안 했던가 이 두 개가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냥 필요할 때마다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디폴트 관계에 있을 때 접근 허용이라는 것이 뭐냐?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 즉 상속받은 클래스 사이에서의 접근 허용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걸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일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프라이빗과 퍼블릭, 뭐 이미 알고 계신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자,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 뭐 길게 하면은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빨리 말을 하는 거니까요. 이것도 좀 느리다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배속 조절을 하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미디어 플레이어에 보면은 그 배속 기능이 있어요. 자, num이라는 변수가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됐으니까 그 동일한 클래스 내부에 선언되어 있는 정의된 메소드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죠. 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인스턴스 변수가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면 이것을 접근하기 위한 별도의 메소드들이 이렇게 추가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늘 추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어떤 접근을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뭐 보통 뭐 num에 접근하기 위한 변수 메소드의 이름을 보통 set num, get num 이래서 set num이라면 그 값을 얻는, set이면 저장하는, 그 다음에 get하면 그 값을 얻어내는 그런 메소드로 일반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것을 더불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BBB 클래스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그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AAA형 참조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스턴스를 외부에서 생성해서 그것을 내가 그 인스턴스, 즉 AAA 클래스의 인스턴스의 참조 값을 내가 받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지금 결과적으로 얘가 어디서 지금 생성이 되었는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 BBB 안에서도 인스턴스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접근이 이루어지는 이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입니까? 지금 이 위치가 바로 BBB 클래스의 메소드 안이죠. 즉 다시 얘기하면은 BBB 클래스의 메소드 안에서는 프라이빗 멤버의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여기서는 얘는 불가능하지 않죠. 왜? setNum이라는 메소드가 퍼블릭으로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인스턴스가 어디서 생성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인스턴스를 뭐 여기 보면은 뭐 지금 이 문장 보면은 분명히 인스턴스가 외부에서 생성이 되었겠죠. access 메소드라는 이 메소드 access AAA라는 메소드 내에서 인스턴스가 생성된 것은 아니겠죠. 예. 자, 그러면은 그 인스턴스에 접근을 하는데 외부에서 여기서 생성이 됐냐, 내부에서 생성이 됐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접근을 어디서 하느냐, 바로 이 메소드 안에서 했기 때문에 컴파일 타임에 에러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 디폴트라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선언하지 않으면 이것을 가리켜 디폴트 선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아무것도 선언을 하지 않으면 접근 제어 지시자가 선언이 안 되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선언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디폴트로 선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디폴트 선언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접근을 허용하죠? 패키지 접근을 허용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패키지 접근을 허용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 뭐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얘가 하나의 파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서 컴파일을 하면은 패키지 선언을 지금 오렌지로 했습니다. 그러면 AAA 클래스도 BBB 클래스도 오렌지라는 패키지로 묶이죠. 다시 얘기하면 이 AAA의 인스턴스와 이거 BBB의 인스턴스 생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앞에 오렌지 점을 찍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둘 다 마찬가지죠. 즉 이 둘은 동일 패키지로 묶인 겁니다. 동일 패키지로 묶였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num이라는 변수를 접근하고 있는데 접근하는 위치가 어디죠? BBB 클래스 아니죠. 허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AAA 클래스의 int num이 디폴트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클래스와 동일한 패키지로 선언이 된 클래스 안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부에서 만들었어도 인스턴스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중요하지 않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패키지 접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은 충분할 것 같고요. 자, 프로텍티드, 이건 아직 여러분들이 사실은 상속을 공부하고 나서 들으면 매우 쉬운데 그럼 넘어갈까 생각을 하다가도 한번 상속이 뭐다 간접적으로라도 조금 경험하고 들어가면 오히려 상속이 쉬워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BBB 클래스가 extends AAA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BBB 클래스가 나는 AAA 클래스를 상속하겠다라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좀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 안에 존재하는 거 내가 다 내 걸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AAA 클래스에 그냥 A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듣기에 좀 불편하실 테니까 A 클래스에 있는 protected int num이 즉 int num이 protected로 선언이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이 int num이 그러니까 A 클래스를 상속했기 때문에 BBB 클래스에 얘가 딱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자, 자리 잡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해서 BBB 클래스의 인스턴스 딱 생성해 보면 그 안에 int num이 있다라는 거예요. int num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요, 지금 num이라는 변수를 인자값 n으로 초기화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뭐냐면, 왜 혼란스러울 수 있냐면, 자,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했는데,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상속을 하면 그 안에 있는 게 다 일로 넘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따라서, 분명히 B 인스턴스에는 A의 멤버였던 int num이 이 안에 있습니다. num이 있어요. 그 다음에 init 메소드에서 직접 접근을 합니다. 그럼 인스턴스 관점에서 보면은 둘 다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는 당연히 접근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스턴스 개념이 아니고 클래스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접근 제어 지시자는 인스턴스랑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선언될 당시에 클래스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좀 지우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int num이라는 게 A 클래스에 참 이거 이름을 정말 이렇게 지으면 안 되는데 예, 좀 읽기 좋은 걸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예,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얘는 지금 A에 존재하는 겁니다. 자, B 같은 경우에도 지금 init이란 메소드가 존재하죠. B 클래스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B 클래스 안에 존재하는 init 메소드가 A 클래스에 존재하는 num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접근 허용이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왜? A 클래스를 상속했기 때문에. 즉 B 클래스와 A 클래스는 상속이라는 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 프로텍티드로 선언된 멤버의 접근이 허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좀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뭐 더 길게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약간 좀 불필요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인스턴스 생성했을 때에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인스턴스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 제어 지시자를 해석하지 마시고 반드시 클래스 관점에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좀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 정의된 이 형태대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분석을 하시고 접근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설명을 드렸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접근 제어 지시자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또 세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면 또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